안녕하세요. S9 정부연구소장 배선구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이제 DPF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이슈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이제 DPF 쪽으로 집중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이 자리를 준비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DPF를 클리닝을 하는데 그 DPF 클리닝을 왜 하는지, 또는 DPF가 클리닝이 되는 상태가 있고 안 되는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습식 클리닝을 하는데 어떤 원리로 클리닝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얘기하고자 오늘 자리를 만들었어요. 자, 디젤 차량은 미세먼지 이제 주범이다라 해가지고 한참 재작년 막 DPF 디젤 미세먼지면서 디젤 차를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디젤 차량은 미세먼지의 주역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먼저. 그래서 만약에 주위에 디젤 차를 타면은 매연이 너무 많이 나오는 차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주위에서 얘기를 하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DPF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DPF라고 하면은 그냥 배기 달려있고 이 배기 장치에서 매연을 저감한 데까지만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자고. 자, DPF라는 건 매연 저감 장치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PM을 저감한다. PM을 이제 안 나오게 막는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럼 PM이 뭐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속칭 얘기하는 굴뚝에서 나온 검은 매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대형 차들, 디젤 차들 보면은 이제 언덕길에서 급가속할 때 나오는 검은 매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검댕이 매연을 이제 PM이라고 해요. 입자상 물질이라고 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막 고체가 나오기도 해가지고 막 손에 시커멓게 묻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DPF는 이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난 가장 비교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집에 공기청정기도 하나들 있잖아요. 나도 집에서 얼마 전에 공기청정기 필터를 바꿨는데, 필터를 바꾸다 보면 이제 공기청정기 필터를 빼보면 겉에 이제 망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먼지들이 이렇게 끼잖아요. 그러면은 공기청정기 필터 내부 안에는 어떻게 그런 필터 먼지가 없잖아요. 그 먼지가 PM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DPF는 우리 공기청정기 겉에 끼는 이 먼지를 실내, 그러니까 그 필터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DPF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입자상 물질에서 약간 0.001mm, 그러니까 머리카락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면 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작은 미세먼지 정도에 되는 그 크기까지 걸러줘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영역을 더 나서 이게 과학이 발달하니까 미세먼지로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초미세먼지까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옛날에 초미세먼지가 존재하지도 몰랐던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냐고. 그러니까 머리카락보다 얇고 작은 PM 그 문질도 걸러주는 게 DPF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DPF가 작동된 차는 거의 미세먼지가 안 나와. 단 이제 일부 DPF가 망가지고 DPF가 없는 차량에서는 나올 수도 있죠. DPF 건강하면 미세먼지가 안 나온다 보면 돼요. 아시겠죠? DPF는 그 검댕이 매연 PM을 걸러주는 거다. 자, 근데 이 DPF는 약간 단점을 하나 얘기할게요. 비싸요. 신품을 하면 막 200~300만 원, 400만 원 막 이러다 보니까 부담이 돼. 그러면 DPF 같은 경우는 우리 공기청정기 아까 얘기했죠. 필터가 일정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 버리고 새 거를 끼잖아요. DPF도 그러면 되게 좋겠지. 왜냐면은 일정 상황이 되면 바꾸면 되잖아. 근데 워낙 비싸다 보니까 우리 이제 자동차를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DPF를 더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PF를 바꾸면 좋은데 고가이다 보니까 바꾸는 기간을 연장해보자가 DPF 클리닝의 주 목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DPF가 정상일 때, 단 일정 기간이 넘었을 때, 그럴 때는 클리닝을 통해서 더 쓰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BMW 고장코드 보면은 BMW뿐만 아니라 DPF 가용기간 초과라는 고장코드도 있어요. 그거는 DPF가 일정 주행거리 썼으니까 바꾸세요라는 거지, DPF가 불량나서 바꾸라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 컨택과 어머니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습식 클리닝 할 때 DPF 클리닝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DPF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가자고요. 자, DPF는 차라리 이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매연이 나오는 이제 이게 공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내부 이제 그 담체 셀은 이렇게 이 필터를 거쳐서 가는 구조예요. 즉 검은 매연은 여기 다 걸려 이렇게. 그리고 PM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여과된 공기가 바깥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여기에 쌓여 있는 것들은 검하게 있겠지만 뒤에는 어때요?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일정 상황에 생기면 이 검댕이가 막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DPF 제너레이션 강제구동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일정 양이 여기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태워요. 이제 약간의 과학적 상식을 얘기한다면 자기 청정 온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검은 탄소 덩어리도 강한 불로 계속 태우다 보면은 깨끗해져요. 그러니까는 카본 덩어리나 숯 같은 경우도 그 토치 같은 걸 계속 가열하다 보면 그 카본이 깨끗해진다고. 그걸 이제 자기 청정이라고 탄소가 타나간다는 건데, DPF도 강제 구동하고 제너레이션 구간이 되면은 이 검댕이를 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쌓아놓은 DPF의 카본들은 DPF 재생 모드를 통해서 태워버린다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PM은 그냥 배출되지 않고 태워서 내보낸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뭐가 생겨요? 태우면 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PM이 쌓여서 시커매지고 태우고 검정해지고 태우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가 회색계로 칠한 게 뭐냐면 애쉬예요, 애쉬. 그러니까는 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를 태웠을 때 생기는 이제 그런 하얀 색깔, 약간의 회색의 그런 재, 이런 걸 이제 애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일정 애쉬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DPF가 처음에는 이만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를 다 채우는데, 예를 들면은 뭐 500kg 정도를 타야 된다고 쳐. 근데 애쉬가 쌓일 때마다 이미 여기가 이미 차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은 한 300km만 타도 DPF가 재생되고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DPF 클리닝은 뭐냐? 이 애쉬를 털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DPF 습식 클리닝의 원리는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DPF가 지금 앞에는 PM이 쌓여서 검댕이가 쌓이고 태우면 재가 쌓인다고 했잖아요. 맞아? 그러면 장비로 습식 클리닝 하는 건 뭐냐면, 이 재는 일정 뜨거운 온도와 물을 만나면 불어요. 불린 상태에서 오히려 이 역으로 거꾸로 이렇게 펑 불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벽에 딱 붙어 있는 애쉬를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치는 거야, 물 하면서. 이해돼? 이거 몰랐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DPF 클리닝은 이 검은색 매연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젤을 없애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DPF의 앞에다가 때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 불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클리너도 우리가 청소할 때 보면은 에어클리너가 있으면 에어클리너가 여기가 공기가 들어가고 걸러지는 데 쪽에다 에어를 쏘는 게 아니라 뒤에다 놓고 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클리닝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면 이 애쉬가 다 바깥으로 나가죠. 근데 애쉬가 나가는 거 보면은 약간 살색에 무슨 되게 연필신 같은 게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 봤죠? 커피 색깔. 만지면 이렇게 으스러지고. 그게 애쉬고, 그걸 털어내는 게 DPF 클리닝 원리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DPF 클리닝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홍삼을 먹으면, 우리가 홍삼을 먹는 이유가 있는 거죠. 원기 회복이나 어떠한 내가 활력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또는 감기약을 먹으면 그 감기약을 먹음으로써 감기를 낫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DPF 클리닝을 하는 거는
DPF에 AC를 덜어내서 DPF에 있는 젤을 덜어낸 다음에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DPF가 고장났는데 클리닝을 해결하면 되는 줄 아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DPF 클리닝 하기 위해서 DPF 클리닝 작업 전에 판단해서 고객님 이 차는 DPF 클리닝이 안 되는 겁니다. DPF가 이미 망가졌습니다 라는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DPF가 클리닝이 불가한 사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클리닝하는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클리닝하는 와중에 우리가 불상사들이 있어요. 자, 시작할게요. 봐봐. 이건 이제 DPF로 엑스레이를 찍은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 대학교에 내가 DPF를 자료를 제공해줘서 이제 DPF 연구과제로 쓰는 건데, 논문도 있어. 이건 내가 한번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래서 내가 그 대학 그 교수님한테 이제 이런 논문 자료를 많이 제공도 해요. 보면 이렇게 이게 깨진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요, 앞뒤가. 근데 안으로 깨진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는 지금 보면 어떻게 돼? 녹았죠. 깨졌죠. 그러니까 이런 DPF의 담체 이런 손상이 있으면 그냥 클리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고객님한테 클리닝이 안 된다고 당연히 얘기해줘야겠죠. 자, 두 번째. 전단부는, 그러니까 DPF 앞쪽에서는, 자, DPF가 이렇게 있다 쳐요. 이렇게. 그림을 너무 못 그린다. 알아볼 수 있어요. 여기가 엔진이에요, 엔진. 여기가 이제 배기.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는 시커멀 수 있어. 그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PM이 엔진을 통해서 나오니까 여기는 시커매. 근데 뒤에는 시커매야 될까? 시커매지 말아야 될까? 깨끗해야 되죠. 뒤에가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면 DPF 클리닝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어딘가 깨졌거나 잘 알아야 될 게 이 담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잖아. 나 이 그림 연습 좀 해야겠다.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 담체를 잡아주고 있는 이 겉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담체를 안 거치고 물이나 공기나 모든 흐르는 물체들은 자기가 가장 가기 편한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담체를 통하지 않고 이 사이드 잡아주는,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월 쪽으로 이게 뜯겨가지고 이쪽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불량인 거예요, 불량. 그러니까 후단부가 이렇게 시커매면 클리닝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게 이제 백화현상. 그러니까 DPF 자체가 하얗게 이렇게 떡여져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일단 녹아서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뒤가 이렇게 하얘지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하게 된 게 우리 이제 담당자가 볼보 S80, 그죠? DPF 클리닝을 할 때가 됐고, DPF 경고등도 이미 떴고, 이제 케어를 할 상황인데, 딱 이랬어. 좀 애매했어요. 그죠? 이거는 우리 담당자가 직접 사진을 찍고, 후단부를 항상 우리 검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따로 별도로 고지 않고 클리닝을 진행했죠. 다행히 이제 좀 컴플레인 없이 잘 우리 해결을 했지만, 이렇게 후단부를 봤었을 때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하얗게 보여? 이것도 클리닝이 안 되는 상태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마켓, 그냥 고객님이 DPF 클리닝을 사러 왔어. DPF 클리닝 서비스를 사러 와서 클리닝만 하는 이런 업체가 아니고, 그 고객이 DPF 클리닝을 하겠다고 온 이유는 있을 거예요. 뭔가가. 경고등이 떴다든지, 어떤 DPF 교환 판정을 받았다든지, 혹시 교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라도 하면 안 교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지인이 DPF 클리닝하니까 내 차 좋아졌어. 그럼 내 지금 이 상태인데 클리닝하면 괜찮을까 해가지고 오실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고객이 요청해서 해도 되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판단이라는 걸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건 이제 재교예요, 재교. 그러니까 후단부가 얘는 여기 봤을 때 깨끗해요.
근데 이 겉에가 만지면 다 검댕이가 손에 묻었어.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결국 클린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고, 그래도 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분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고객들한테 제대로 알려줄 건 알려드려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제규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DPF 관련된 폴트가 있었어요. 올바르지 않은 재생태, 그 다음에 터보차저 오버부스트. 그러니까 3.0 제규어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수석에 있는 게 WG 터보, 이제 운전석에 있는 게 VG 터보예요. 그러니까 저압 고압 터보인데, 이 터보 자체의 결함도 있겠지만은 DPF가 펄트가 있어서 오버차지 부스트가 뜰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배기 시스템의 무결점 확인하라는 것도 있어요. 이 오버차지 부스트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걸 꼭 얘기하는 건 뭐냐면, DPF 자체에 대한 컴플레인이나 문제가 있으면, 다른 동반되는 엔진의 결함이 있으면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판단을 해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기 배기 시스템 노출. 그치. 이것도 포함되죠. 여기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내가 자꾸 초기 기본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기본을 알아야 나중에 내가 이 P0234 뭐 다시 77 고장 코드에 대해서 분석하는 진단이나 이런 플랜 했을 때 이해가 된다고. 기본을 알아야. 알겠죠? 오버부스트가 뜰만하지. DPF가 막혔거나 문제가 있으면 배합이 걸리니까 부스트가 오버부스트가 뜰 수도 있지. 오히려 오버부스트보다는 로우 부스트 뜰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배기 시스템의 근본적인 이해가 돼야 넥스트가 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